안녕하세요. 지혜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대한민국 독서사입니다. 예전에 퇴근길 인문학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책은 신문에 연재됐던 내용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낸 책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대한민국 독서사 역시 신문에 꾸준히 연재됐던 내용들을 한데 모아서 낸 책입니다. 우리나라 독서사를 194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아우르는 책입니다. 그 시대에 왜 그런 책이 나왔고 대중들이 왜 그런 책을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책과 시대적 흐름은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죠. 시대적 상황과 분위기, 그 시절의 사람들의 의식과 이상향, 감정 모든 것이 녹아있는 것이 책입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책은 괜찮아 이런 버전의 책들이 많죠. 네, 괜찮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예전에 일제시대를 넘어서서 우리나라 문필가들이 글로써 어떻게 역사에 자신의 역할을 다했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독서사가 책의 역사가 힘들게 시작되었는지를 읽는 과정도 굉장히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서 1970년대 소위 공돌이 공순이라는 불리는 사람들이 하루에 4시간씩 이렇게 쪽잠을 자면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던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나라 독서율이 아주 낮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물론 요즘에는 예전에 비해서 손쉽게 머리를 식힐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TV에는 오락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영화 산업도 활발하고 스포츠도 많고 그리고 핸드폰도 있고 이렇게 쉽게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많은 오락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책을 조금 더 멀리하지 않을까. 책은 머리를 식힌다기보다는 머리를 쓰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골칫거리 많은 요즘에 책을 안 읽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리고 그 중에 또 다른 이유로 이것을 들었습니다. 왜 책을 안 읽을까? 그 이유 중 하나로 책을 사는 것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우리나라에서 우후죽순 생겨나는 치킨집에 관한 기사를 봤는데 거기에 대한 댓글이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쇼핑을 하느라고 한참을 돌아다녔다. 5,000원짜리 옷 한 벌을 사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렸는데 집에 와서 기진맥진해서는 2만 원이 넘는 치킨을 사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하는 웃기는 그런 댓글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여기서도 책과 연관되는 그런 한 가지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효용성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치의 효용성 말이죠. 어떤 옷을 살 때는 이 옷이 나랑 어울리는지, 내가 이 옷을 사서 과연 오래 입을지, 집에 있는 옷들과는 잘 어울리고 또 겹치는 옷이 있진 않은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복잡하게 얽혀져서 내가 과연 이 옷을 잘 활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죠. 효용성이 보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치킨은 어떤가요? 그 바삭바삭하고 매콤하고 달콤하고 고소한 그 맛, 그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치킨을 먹었을 때 얼마나 맛이 있고 배가 부르고 기분이 좋게 되는지 그 효용성을 보장을 했기 때문에 치킨을 사는 데에는 거부감 없이 돈을 지르는 것이죠. 저는 책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서점에서 어떤 책을 사고 싶은 책을 발견은 했는데 내가 과연 이 책을 끝까지 잘 읽을지, 재미있는 책일지, 이 책에서 얻는 것이 많이 있을지 등등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까 말까 해서 안 사게 되는 때도 있고 또 살까 말까 해서 책을 샀는데 그 책을 또 안 읽게 된다면 그것은 책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혹은 책의 효용성이 없다는 그런 하나의 사례를 남길 뿐이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또 책을 안 사게 되는 그런 순환을 계속해서 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저의 대안이라기보다는 제가 했었던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책과 친해지는 방법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책을 사는
책을 잘 사게 되는 연습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겁니다. 제가 도서관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것은 우선 첫 번째로는 서점가의 유행을 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새 책을 빨리빨리 읽으면 좋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서점가에서는 가치 있는 책들을 내놓다기보다는 잘 팔릴 책, 더 이렇게 신경을 자극하고 오히려 TV나 이런 데에서 콘텐츠의 유행에 민감하게 따라가는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책들은 책의 가치라기보다는 그냥 유행에 따르는 가벼운 책들일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유행에 따르는 그런 책들보다는 출판사에서 자기네들의 판매를 목적으로 선전하기 위해 내놓은 책들을 사기보다는 자신의 기준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 따라서 읽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서관에는 너무 서점가의 유행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읽을 만한 새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꾸준히 가치 있는 책들로 구비가 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납 기한을 들 수가 있습니다. 반납 기한이 있기 때문에 한 글자라도 한 페이지라도 더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반납 기한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반납 시간이 다 되었을 때 그 책을 읽었든 읽지 않았든 다시 도서관에 가게 되고 책을 또 마주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책을 반납하면서 또 다른 책을 빌려오면 됩니다. 그리고 책을 고르는 동안에 어떤 작가 이름을 계속 마주치게 되고 또는 책의 이름을 계속 보게 되면서 책이 완전히 낯선 것이 아닌 친숙하고 눈에 익히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서 책과 친해질 수가 있습니다. 책을 한 권을 다 읽지 않더라도 저는 한 페이지라도 읽는 것, 한 장이라도 읽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장을 읽는 것 그 자체, 글자를 읽는 것 그 자체도 독서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책을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다 보면은 카프카가 말했듯이 자신 안에 있는 줄도 몰랐던 얼어붙어 있었던 바다, 얼어붙어 있었던 그 세계가 깨어지는 듯한 아주 충격적인 책들이 있습니다. 나의 상식을 깨뜨리고 가치관을 흔들고 인식의 지평을 확장시키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가 열리는 듯한 충격을 주는 책들입니다. 그런 작가는 정말 인생 작가입니다. 자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멘토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작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 정말 이 책은 최고다라고 생각되는 책들, 인생책이다, 인생 작가다 이렇게 생각되는 작가와 그런 책들은 이제 구매하면 됩니다. 그런 책은 책꽂이에 꽂아놓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가치관이 흔들릴 때나 의문이 생길 때 언제든지 그 작가의 책을 들춰보면서 자신의 세계를 구축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성된 책장은 자신의 안식처이고 훌륭한 놀이터입니다. 그런 책과 작가를 발견하는 것은 정말 큰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중고서점을 이용하는 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서관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빌려 읽기 때문에 읽기 싫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너무 헌 책들은 그냥 빌려 읽지 않고 사서 읽는 경우가 있는데 중고서점은 중고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도서관보다는 훨씬 상태가 양호합니다. 그리고 그럭저럭 깨끗하고 또 완전히 새 것 같은 책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출판된 책들도 아주 싸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는 것과 같이 책을 고르고 다만 대여가 아니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값을 그래도 저렴하게 지불을 하고 내 책으로 처음부터 내 책으로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책을 사서 읽지 않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는 재미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런 책은 언제든지 중고서점에 다시 되팔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도 인생책을 만나게 된다면 그 책은 이제 계속해서 소장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서점 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서관이나 중고서점을 이용해서 인생 작가, 인생책을 만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서점에 갔는데 그 작가가 새 책을 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더 이상 빌려 읽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버립니다. 이것은 나에게 그 자신에게 어떤 생활의 이벤트이고 일방적이라고도 할 수는 있겠지만 작가와의 친분이고 의리이기도 합니다. 이 작가 새 책 나왔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서점의 좋은 점은 최신 트렌드를 읽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책이 나오는지를 보면은 사회적인 분위기도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통찰력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서점 이용법을 또 말씀을 드린다면 읽고 싶은 책이 있는데 그냥 호기심이 가는 책일 뿐이다. 막 당장 갖고 싶은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책의 제목과 작가의 이름, 출판사 이렇게 메모를 해뒀다가 근처 도서관에 희망도서 신청을 하면은 한 달쯤 뒤에는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점 이용의 또 좋은 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뭐니 해도 새 책이 주는 설렘과 그 서점의 분위기입니다. 너무 복잡한 시간에 가는 것보다는 저는 한가한 시간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평일에 가는 것이 제일 좋은데 평일날 시간이 되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주말에만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주말 아침 오전 일찍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서점이 너무 복잡하면 오히려 서점이 싫어지더라고요. 막 사람들에게 치이는 것도 싫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복잡하더라도 아예 안 가는 것보다는 낫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책에 대한 소개는 간단히 했고 그에 이어서 책과 가까이 지내는 법에 대한 말씀을 제 이야기를 더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책을 무조건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바는 아니지만 정말 근처에 둘 수 없는 우리가 인맥이 한계가 있잖아요. 만날 수 있는 사람과 그 사람의 또 시대와 지역과 배경 이런 것에 많은 간섭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과 그런 좋은 말, 들을 수 있는 말들에는 한계가 있는데 책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나를 그런 세계에 연결시켜주는 훌륭한 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인생 책이 있고 인생 작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로 자기만의 크건 작건 자기만의 책장을 갖는다면 그것은 눈에 보이는 자신의 훌륭한 세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독서 인생을 응원드리며 오늘의 지혜의 독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 작가와 책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과 책이 무엇이 있는지 만나보면 좋겠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혜의 독서였습니다.